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과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16일 푸른방송 4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 천복의료 R&D 지구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44개 의료기업 유치와 13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유관기관과 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16일 개최했습니다. 수성구 두산동 산 26번지 1원에 위치한 대구 법이산 봉수대가 대구시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됐습니다. 2020년 제1회 중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방구석 패밀리 트로트 UCC 공모전 접수를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장철원 작가의 알맞은 형태에 관하여 전시회를 가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9월 1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과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16일 푸른방송 4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행사가 잠정, 중단돼 일부 강좌를 비대면 인터넷 강좌로 실시 중이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양 기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영상물 제작,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협력 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2009년 9월에 개관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 연구개발특구 의료 R&D 지구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44개 의료기업 유치와 13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천복단지에 입주를 완료한 13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고용 인원은 2015년 1,041명에서 2019년 2,719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또한 매출액 경우에도 단지 내에 본사를 이전해 입주한 기업 63개사를 집계한 결과 2014년 1,795억 원에서 2019년 3,385억 원으로 1,59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역 청년 인재와 동반 성장한 주식회사 서지덴트 등 입주기업 4개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 지역 스타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단지 내 기업 중 지역 스타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들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시에서는 전했습니다. 한편 천복단지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고 나아가 대구가 명실상부 첨단 의료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시에서는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유관기관과 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16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축수산물 공급 차질로 인해 추석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에서는 9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8개 구군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생필품 12개, 개인 서비스 요금 5개를 포함한 총 33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격 표시 이행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농산물을 확대 방출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추석 성수품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도 농협 임시 판매장 17곳에서와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착한 가게 업소에 대한 홍보와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와 더불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두산동 산 26번지 1원에 위치한 대구 법이산 봉수대를 시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8호로 지정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9월 10일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 법이산 봉수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사 시 평면 형태 주형의 방호벽과 출입시설 등이 확인돼 주목받은 바 있으며 특히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타 봉수대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유거의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서는 내년에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보존 정비 방향을 수립해 시설 정비와 탐방로, 주변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잘 보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중구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2020년 제1회 중구 청소년 어울림 마당 UCC 공모전 방구석 패밀리 트로트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제작한 영상으로 UCC 공모전 형태로 진행됩니다.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트로트를 매개로 한 청소년과 가족, 친구가 함께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대구 소재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표로 한 가족 및 친구 2인 이상 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분에서 5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해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메일로 작품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제와 파일 규격 및 형식을 충족한 작품은 1차 심사 기간 동안 중구청 유튜브에 공모 영상을 게시해 영상별 조회수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작품성, 구성음감 단결성 등을 심사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시상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등 총 5명으로 11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0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으로 장철원 작가의 알맞은 형태에 관하여 전을 개최합니다. 장철원 작가는 사물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2차원 이미지로 시각화해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은 도형 하나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작가는 동일한 원소이지만 그 원자의 배열에 따라 다른 성질의 물질이 만들어지듯 평면에서도 같은 도형이지만 그 도형의 배열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16개의 정사각형 캔버스가 모여 하나의 커다란 형태를 만드는 라운드 앤 라운드를 포함해 평면 드로잉과 영상작품 등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철원 작가의 개인전은 전시장뿐만 아니라 전시기간 내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됩니다. VR 온라인 전시 콘텐츠 제작으로 관람객은 물리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기간 이후에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상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월광 수변공원의 천연기념물 수달가족의 보금자리 소식입니다. 월광 수변공원 도원지에 8일 생후 6주 정도의 아기 수달이 발견되면서 수달가족 1호가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도원지에 수달이 최초 발견된 이후 달서구는 꾸준한 보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또 수달의 보금자리와 먹이활동 공간 생태통로 복원을 위해 인근 지역의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환경부에 공모해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타 개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서식하게끔 안전보금자리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과 주민이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주민휴식공간은 물론 명품 생태공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힘든 코로나19 시대 달성군 현풍의 아파트 단지에서 불어온 훈풍 소식입니다. 최근 헌혈자가 급감, 혈액 보유량이 감소해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현풍읍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헌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는 지난달 14일 일동 미라주 드파크 입주민들이 진행했고 9일엔 제일풍경채 아파트 입주민들이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행사는 감염증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한편 현풍, 육아 등 테크노폴리스 지역 아파트는 평소에도 아파트와 주민 간 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돈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행사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군 도림초등학교의 글숲으로 떠나는 힐링 소식입니다. 해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으로 전학년 슬로우 리딩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도림초등학교는 올해 9월 학급별로 글숲으로 떠나는 힐링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독서 명언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누구와 책을 볼 때 가장 재밌는지, 특히 책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북돋우고 책과 가까이 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은희 교장은 코로나로 주춤했던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북돋우면서 심리적 방역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활기찬 도서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구는 도로명 주소 불편 개선을 위한 현풍읍 구리 성창빌라 다세대 주택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를 변경 고시했습니다. 성창빌라는 실제 사용하는 도용호수가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의 도용호수와 일치하지 않아 전입신고 금융 업무 관련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달성구는 지난해 11월 도로명 주소 불편 개선 추진 계획 수립 후 입주자 간담회 등을 거쳐 성창빌라에 거주하는 각 가구를 방문하여 전체 주소 사용자 88명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로 건물 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고 외관과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제작 부착했습니다.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관내 어린이공원 123개소에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를 방지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주, 금년 포인트 존을 부착했습니다. 포인트 존은
가로 18cm, 세로 20cm 크기의 형광 초고위도 반사지 시트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인성이 뛰어나 관내 어린이공원 123개소에 금주 금연을 유도하는 포인트 존을 9월 13일 부착 완료했습니다. 포인트 존은 음주 조작 및 흡연 행위가 많은 파고라 주변 보안 등을 활용하여 공원당 1개씩 부착했으며 음주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 공원에는 1개씩 추가 부착했습니다. 또한 금년 지도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공원 내 음주 민원 및 흡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수시로 실시합니다. 달서구청장은 관내 어린이 공원 내 금주 금연 포인트 존을 부착 및 홍보로 음주 흡연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계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및 해충 방제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30세대의 깨끗한 집 만들기 방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방역에 취약한 다세대나 주택에 거주하는 드림스타트 아동세대 위주로 진행했으며 전문 방역업체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과 해충 방역 작업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아동들을 각종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으며 지난 6월에 1차 방역 서비스 완료 후 2차로 실시했습니다. 방역 전에는 전담 사례관리사가 아동들이 스스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위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름철 해충 발생 예방과 주거위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달성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달성군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군은 코로나19로 실직자, 휴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업사이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마스크 제작 기술을 익혀 면 마스크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넥타이, 자투리천, 회오류 등의 디자인을 하고 가치를 높여 에코백, 지갑, 슬리퍼, 마스크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30대에서 50대의 경력 건절 여성 20명이 구청과 협약을 맺은 사회적 기업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바느질, 미싱, 제품 디자인 등을 배워 아이디어를 더한 각종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희망 일자리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생계 걱정 없는 상황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사업 종료 후에는 관련 분야 재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소식이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이 가장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 아직도 많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제27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적세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전방 적세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전방 적세 횡단보도 적색 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운전 가능,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차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차량과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가장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